안녕하세요. 글로벌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자, 오늘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른 아침에 제가 기업 초청 강연이 있어갖고 좀 새벽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올 들어서 가장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 그러니까요. 외출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몸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서울 강남 도심의 새벽 공기가 좀 차갑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 갖고 왔습니다. 자, 글로벌에서 전 세계 이제 주식을 상장한 5,500개 기업 중에서 있죠. 지속 가능한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 5개 들어갔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 세계에서 이제 안전자산을 느꼈던 금이요. 이제는 올해 들어서 수익자산으로 점점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 번째.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데 말하자면 2019년 작년까지 정상화돼서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 걸리나 했더니 전문가들의 의견 또 전문 투자가들이 종합적으로 보니까 2, 3년 정도 소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계 5,500개 상장사 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한 100위권에 들어간 기업을 선정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5개 기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자,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100대 기업 순위를 한번 발표했습니다. 자, 10월 12일자 전문 내용을 보니까요. 기업의 어떤 경영 분석하는 팩터 요인이 지배구조, 환경,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사업 모델과 혁신성, 자, 물류의 공급망 관리 등 관련해 갖고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순위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순위 선정된 기업 중에 1위는 일본의 소니가 78.8점으로요. 지속가능 최우선 과제인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서 집중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소니의 요시다 게니치로 최고 경영자는요. 2018년에 취임하면서 장기 지속 가능성을 핵심 경영 가치로 선언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소니가 1등을 하고요. 2위는 필립스 78.6, 3위는 시스코 78.0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 한 애플은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68이고요. 자, 글로벌 기업의 존슨앤존슨이 43위. 자, 일본의 교세라가 46위. 자, SNS의 페이스북이 65위. 자, 일본의 도시바가 8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은 5개 기업이 선정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게 LG전자 6위로 76.9점. 삼성전자 28위로 74.2점, LG생활건강 86위로 71.4점, GS건설이 92위로 71.3점, 아머레퍼시픽이 99위로 71.1점을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5,500개 상장사 기업이기 때문에 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중이 글로벌 기업이 많이 있는 중에서 100대 안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니까 미국의 기업이 23개, 일본 기업이 16개, 프랑스 기업이 9개 기업이 선정됐고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한국 기업은 5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기업 정리하면요. LG전자, 삼성전자, LG생활건강, GS건설, 아머레퍼시픽이 여기 10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친환경 기업으로 위장하는 그린워싱이 정확한 ESG 평가를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좀 지적했는데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계 평가 기업 100대 기업을 지금 선정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보면 참 금이 안전자산으로 금에 대한 인기가 많았었죠. 특히 올 들어서 금의 온수당 가치는 $2,000가 넘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금이 안전자산에서 이제 수익자산 흐름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유로, 엔과 같이 안전자산 하면은 금이 있었는데요. 올 들어 금은 채권과 같이 안전자산을 기존에는 유지되었던 금과 채권이요.
그중에서 금은 올 들어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은 여전하지만요. 위험 자산인 주식과 유사한 등락폭을 보이면서 높이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10월 13일 날 미국의 블랙록 자산운용에 따르면요. 금은 올해 3분기만 해도 5.9%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채가 한 10년물이 0.1%, 일본의 엔화가 2.2%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S&P 500 지수가 8.9% 수익률을 올린 것보다는 5.9%게 조금 낮은 편인데요. 연초에는 금과 주식은 음이 상관관계로서 주식이 올라가면 금값은 내리고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올 들어 코로나19 이후에 상관관계는 역전돼서 금, 미국 주식 상승률 30% 정도 수준에서 금도 비슷하게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2, 3월에 코로나가 왔을 때는 금값이 뭐 최저치로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뭐 2분기, 3분기부터 금값이 올라가다가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결국은 수익 추구형의 위험자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크게 변하는 자산이고요. 채권과 달라서 채권은 물론 이제 이자가 발생하지만 금은 발생도 안 하고 주식과 같이 배당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금이죠. 근데 이제 금 자체의 자산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만은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따라 평가 가치가 지금 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금은 1온수당 8월 달에 $2,000를 넘어섰고 당시의 기억으로도 올해 최고치 한 2,500까지는 올라갈 거다 예측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올라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어제 날짜 10월 14일 날 뉴욕 금값을 보니까요. 달러 강세 국제통화기금 낙관적인 경제 회복 전망이 지금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4.4%라 그래서 마이너스 5.2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1.8% 하락한 1온수당 1,894달러로 금값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한번 갖고 와 보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은 뭐 그냥 중국의 1.9% 성장에는 모든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인 역성장을 지금 다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2019년과 같은 안정화될 때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보니까 올해 코로나 후에 추락한 세계 경제가 내년에도 기저현상으로 좀 조금은 회복되지만은 이 상태가 2019년 같이 유사하게 가려면은 최소한 2, 3년은 돼야지, 말하자면 2022에서 23년은 돼야지 좋아진다고 하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 사모펀드 그룹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요, 뭐 워낙 뭐 세계에서 지금 부자 순위 64위도 갖고 있고 자산 운영, 더 자금 운영도 많은 사람인데요. 신종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이제 올해는 백신 개발이 안 되더라도 내년엔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감염증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모두가 혜택을 받는 데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이거하고는 별개로 전 세계 경제 성장이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2019년 상태를 갖다가 돌아가는 데는 최소 2, 3년이 걸릴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 시장 경제는 순탄하게 개선되지 않을 걸로 지금 가능성이 높고요. 주기적인 등락폭의 사이클을 하면서 반복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유일하게 중국 시장은 올해 뭐 한두 달 전에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고 지금 경제 전망치가 좀 낙관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낙관적인 양상으로 갈 것 같고요. 그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한 2, 3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결국은 세계 경제의 한 35에서 40%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경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지만은 양국이 그래도 앞으로 뭐 이번에 미국 대통령 보니까 트럼프가 조금 불리한 입장이고 바이든 쪽으로 지금 기울어서 미국의 뭐 주식이라든가 차기 11월 초에 대통령 선거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모든 주가 폭이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장이지만 그쪽으로 벌써 지금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 보면 양국이 지금까지 뭐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니라 언젠가는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상 관계를 지금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예측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투자 가능성, 중국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전망적으로 좋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1985년에 리만 브러더스 최고 경영자였던 피터 피터슨과 같이 블랙스톤을 창업해서요. 세계 최대 사모펀드 그룹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어서 운용 자산만 해도 5,710억 달러, 개인 자산은 19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슈워츠먼 회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유명한 투자자라든가 그다음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앞으로도 2021년은 반등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좋아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항상 강조했지만요. 올해 1년 사이클을 보면서 내년은 올 사이클을 갖다가 대조하면서 서서히 조정하는 사이클이고 본격적으로 좋아지면은 2022에서 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하고 중국에는 진짜 시장 규모 마켓 쉐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한번 정리하면은 전 세계 총 GDP 미국은 21조 달러고요. 중국은 14조 달러고요. 인구는 미국이 3억 3천만인데 3위죠. 중국은 인구 14억 4천만으로 이제 1위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무역 수지도 마찰도 많았지만은 항상 2,500억 달러의 적자를 미국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적자폭을 줄일 거가 했더니 그렇게 생각보다 큰 폭으로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보면은 미중 관계 무역, 뭐 자동차 시장도 전 세계에서 9천만 대가 팔리는데 그 중에 중국이 약 3천만 대, 미국이 약 2천만 대 하다 보니까 거의 9천만 대 중에 5천만 대니까 자동차 시장에서도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전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져왔으니까요. 오늘 키워드 한번 좀 잠시 한번 확인하셨고 오늘도 지금 날씨 갑자기 좀 쌀쌀해졌네요. 그래서 오늘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방송도에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특히 이제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쿡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걸로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찬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